그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전정입니다. 전정. 그래서 전정을 좀 이해하고 오전에도 한 농가가 지난번 성산농협 전정교육할 때 그날도 막 밭에 와서 좀 봐달라 했는데 계속 일정이 안 생기다가 오늘 전화 3번 받고 막 해서 오늘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갔더니 초보인데 진짜 초보인데 직접 전정을 해서 재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모지를 막 길게 연장해서 계속 열매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열매 따먹으면 그 새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더 나온 새순은 더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바깥쪽에서 열매 따먹으면 또 바깥에 새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줄기가 가늘기는 1cm인데 줄기 길이는 막 5cm, 60cm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끝에 열매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조그만 거 하나만 달려도 다 땅바닥에 다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올리는데 노동력 들고 또 바닥에 흙을 묻히니까 팔지니까 흙을 닦아서 팔려니 힘들고 막 작업할 때 잡초 방제할 때 힘들고 등등 해서 가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더라. 그래서 주변에 전정을 좀 잘하시는 분에게 좀 부탁해서 한번 그래도 기본을 잡아주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것도 다 시행착오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나무 하나 잘라주고 왔습니다. 이 모양대로 뭐 그러면 노력이 가상하니 제가 한번 그렇게 견본을 하나 잘라드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도 잘라주고 왔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농사가 자기가 본인이 질 거고 면적이 넓지 않으면 실패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잘라도 보고 내가 자른 위치에서 가지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는 어느 정도 나오고 내가 전정한 이전 수준에서 그래서 한 번씩 그 과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뭐 지금 3월인데 왜 2월달을 보여주느냐 하지만 다 연결된 게 있어서 여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뒤에 비료 사용 요령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하여튼간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2월달에는 그 간벌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간벌. 그래서 농사는 돈을 버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만 사람도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밭에 가면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되는데 본인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보면 너무 밭을 일하기 힘들게들 때 많이만 달리게 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빽빽하고 3월 달에는 봄비를 2개 전정하고 이렇게 한참 양분을 빨아 들어가서 이제 꽃망울이 꽃눈이 생겨날 때고 4월 달에는 봄순이 커지고 5월 달에는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고 하나가 시작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2005년 기준입니다. 2005년 기준 4월 평균 4월 4일날 발화했습니다. 4월 4일날 발화했고 2024년에는 평균 한 3월 31일 정도 발화했는데 차이가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1월 달에도 보면 2024년보다 이 회색이 25년입니다. 25년이 온도가 1월달, 2월달 온도가 다 낮습니다. 비도 여기 보면 비가 여기 있구나. 비도 1월달, 2월달 적게 오고, 그러나 비도 적게 오고 온도도 더 춥고 그럴 때는 발화가 됐습니다. 제가 기상대 잠깐 보니까 원래 1, 2월은 작년보다는 조금 따뜻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래서 원래는 발화기가 전년보다는 조금 이틀 정도 내외로 좀 빠르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막 밤 온도가 요즘 많이 낮아서 져가지고 이 순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추우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해보면 알겠습니다. 아마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예. 항상 내가 교육할 때 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생육 시기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시기에 농약을 뿌려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월 4일에 이제 발화를 하게 되면, 사람을 따지면 아기가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막 이제 어린 애는, 특히 어린이도 그렇지만 아기는 더 사람의 손이 많이 타듯이 나무들도 이렇게 어릴수록 막 뭔가 기상이변이 생기거나 병해충이 생기거나 그러면 피해가 완전 심해집니다. 그냥 어릴 때 피해 입으면 그 피해가 회복이 안 돼. 크면 더 피해가 커져. 이 시기에 일어날 이제 순이 자라면서 나올 수 있는 피해들이 이제 진딧물이잖아요. 진딧물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좀 더 커가면 이제 총체벌레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병은 보통 보면 우리가 막 조사해 보면 20도 정도 온도가 20도 정도 넘고 그 습도가 한 이틀 24시간, 못해도 48시간 이상 습인 그 습도가 유지돼야 그 병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요. 4월 하순 정도 돼 가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병에 대한 첫 방제는 보통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부터 들어갑니다. 온도나 나중에 비 날씨 보면서 어떻게 해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충은 지금 시기에도 충제는 뿌리잖아요. 지금 시기에 무슨 약 뿌리죠? 선생님, 살충제. 진짜 준비해봅시다. 기계유제 안 뿌렸어 원래? 이제 비가 나면 뿌리죠. 아유, 기계유제 빨리 뿌려야지. 하여튼 기계유제가 좀 일찍 뿌려주는 게 좋아요. 좀 일찍. 얼마나 뿌립니까? 좀 일찍 뿌린 데는 100배로 뿌리고 마실 거야. 한 통에 50만 뿌리죠. 그거는 깍지벌레 죽일 거고. 깍지벌레 지금 시기 너무 세고, 그러나 월동기 모든 것 하나 왜 좀 일찍 준비하려고 하냐면, 월동기에 준비하면 이놈들이 완전히 100% 감귤 나무는 상록가수라 그렇게 100% 휴면은 아닙니다만 겨울에는 활동을 잘 안 해요.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생리활성 그런 작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세게 뿌려도 애들이 그런데 억제 작용이나 문제가 덜 나는데, 지금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되면 50배 정도 뿌려가면 뭔가 나무는 지금 열심히 증산작용도 하고 뭔가 효소활동도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50배로 뿌려길래 그 기공도 막아버리고 줄기에 있는 피목도 막아버리고 하다 보면 숨을 잘 못 쉴 거 아닙니까? 그게 결과로 기계유제 뿌리면 생육이 완전 억제된다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50배로 뿌리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2월달쯤 발화되고 이 따뜻해져가지고 이 생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에 뿌려졌을 때 나무에 그만큼 해가 덜 가. 덜 가고 만약 우리한테 깍지벌레가 있을 때 깍지벌레가 있는 밭은 내가 40배나 50배 좀 세게 뿌렸을 때 그때도 깍지벌레가 그렇게 방지가 높진 않습니다. 50에서 60% 정도 죽이는 정도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 효과라도 나무에 대한 상당히 깍지벌레 좀 심한 맛인 경우는, 근데 그런 게 그 시기에 안 뿌려기에 지금 시기에 전화 문의 오신 분이 있어요. 깍지벌레는 그러면 지금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시기에 깍지벌레 방제 어떻게 하겠냐면 솔직히 방법은 손으로 잡아라 하는 거 빼고는 지금 시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농약도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보름에 한 번 무조건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름에 한 번. 기간. 그러면 그 최소 보름에 한 번 정도만 방제하면 감귤 상품률 85% 내지 90% 정도는 거의 된다.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100%로 원한다 했을 때는 그보다 더 꼼꼼히 해야겠지만 100%까지 하면서 과연 할 그 경영상 그런 경영 수익까지 따져보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기계 유제는 지금 시기에는 깍지벌레 방제가 아니고 응애 방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응애를 방제를 하는데 지금 시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순위 발화 전이니까 100배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서서히 이제 발화하고 시작해가면 저는 그 농도를 조금씩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4월 상순까지 100배로 쳐도 나무 수세에 낙엽이나 뭐 나중에 꽃에 개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연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계 유제를 4월달에 칠 일이 별로 없어서 해보면 제가 하우스에도 저도 4월달에도 기계 유제를 치긴 합니다만 꼭 칠 일이 있으면 혹시나 나무에 해가 갈까봐 저는 오히려 옅게 쳐봅니다. 한 150배 정도. 150배 해도 기계에 응해 죽이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100배에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세가 괜찮으면 아직까지 지금 날씨의 정도는 100배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좀 걱정되면 120배 정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발화가 시작돼가면 나무에가 뭔가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해가 되는 약을 뿌릴 때는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 혼용을. 구리제, 그러나 보로도액 같은 거, 기계유제, 뭐 석회용합자, 황자 들어가는 거 하고 구리제, 구리가 들어있는 거 하고 기계유제 이런 물질들이 뭔가 나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영양제나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자재를 그 혼용 약방에서 혼용하라고 한 것만 혼용하시고 그 외의 거는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생육 과정이 4월 4일에 발화하고 보통 보면 이렇게 백화기에서 보면 발화기에서 백화기 개화기까지가 보통 딱 보면 알아지겠지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렇게 만개기까지 가면 만개기가 꽃이 다 벌어질 때 한 40일 정도 걸려. 40일 정도 걸리고 만개기에서 낙화기가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백화기란 뜻은 꽃이 다 컸다는 뜻입니다. 것이. 그래서 꽃이 다 커서 한 10% 정도 개화하게 되면 제일 덜 큰 것도 백화기가 되고 그래서 백화기에서부터 개화 초기 한 10에서 20% 정도 개화될 때가 기계유제를 쳐서 해봤더라도 꽃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시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꽃이 지금 꽃망울이 방울방울 해서 지금 기계유제를 치기가 좀 두렵다. 고민될 때는 이 시기에 치면 뭐 약해가 나더라도 열매에 약해가 얕은 약해인 경우입니다. 센 약해는 물론 피해는 갑니다만 얕은 약해인 경우는 특별하게 열매에 크게 문제가 없다. 어떤 농가는 제추제를 막 그냥 일반 건충 제추제를 막 뿌려가지고 제추제를 이 시기에 막 묻었어요. 그러나 일부 제추제 성분이 접촉성 제추제가 묻었는데도 열매 나중에 속에 있는 열매를 보호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그런 제가 현장에서 그걸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백화기에서 개화 한 10% 정도 뜰 때까지는 나무가 꽃이 열매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때 그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 뭔가 내가 이제까지 3월달까지 해서 응애를 방제했는데 아직도 응애가 남아있다 면 저 시기에 2차 응애 기계유제를 써서 응애를 방제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사 기계유제만 쓰는 신경가 있습니다. 왜? 기계유제가 말 그대로 기계유잖아요. 일반 그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는 아니고 기계유라 가지고 뭔가 사람에도 안 좋고 돈에도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아닙니다. 가격이 싸면서도 효과가 있다. 가격이 싸면서도 효과가 있고 빨리 가면 이놈들이 빨리 분해된다. 기계유도 다 화학 성분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가면 금방 분해가 되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안 돼서
기계 유제는 유기자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유기자재. 그러니까 유기농업에도 쓸 수 있는 자재입니다. 예. 그래서 괜찮다. 기계 유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리고 이렇게 낙화 시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개화가 만기가 되고 이게 낙화 시가 되면 낙화 시에서 우리가 한 갈변돼서 20% 정도가 이제 낙화가 되는 시기가 제피곰팡이병 방제 시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발화가 시작되면 45일 정도 지나면 그때가 제피곰팡이병 방지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백화기 정도 되면 한 보름이나 열흘 후에 이제 제피곰팡이병 뿌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생육 상황을 보면서 백화기 되면 내가 열흘이나 보름 후에 날씨에 따라서 날짜가 2, 3일 정도 조정이 됩니다. 열흘이나 보름 후에 이제 나가 제피곰팡이병 약 뿌릴 때가 되고 그리고 제피곰팡이병 약을 5월 중순에 보통 했으니까 4월 상순에 더데이병 약을 1차 방지해야겠구나. 예, 5월 상순에 5월 초순에 1차 방지에 더데이병 약하고 그 후에 열흘이나 보름 후에 제피곰팡이병 약 그때 기사를 보면서 제피곰팡이병 약을 하는데 또 제피곰팡이병 약이 요즘 다 더데이병하고 제피곰팡이병하고 동시 방제되는 사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제피곰팡이병 약 뿌리면 더데이병도 다 예방돼서 더데이병이 2번 예방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해충 방지할 보름의 간격, 그 다음에 4월 하순, 5월 상순, 5월 중순, 5월 하순 내지 6월 초 그런 축축축축 한 달에 2번씩 농약 뿌리면서 그렇게 계속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장마철이 온다면 그 장마가 오기 바로 직전에 무조건 약을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 오면 중간에 열흘 동안 보름 동안 약을 뿌릴 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는 보름이 안 되더라도 그때 비가 5일 이상 4일 이상 내린다는 항상 뭔가 보이면 무조건 보름이 안 돼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7, 8월 돼서 얘기할 얘기지만 7, 8월 돼서 내가 농약을 열심히 쳤는데 보름 동안 쳤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앞으로 나가 이제 5일 후에 농약을 쳐야 되는데 이제 5일 후가 15일째인데 그날도 계속 온도가 35도 막 되고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15일째 되는 날도 그때 농약을 했어야 됩니다. 8월달 되는. 예, 그때는 건조 시기에. 그때 병이 없어. 그때는 오히려 5일 정도 늦추고 열흘 정도 늦춰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중간에 비와 알파가 걱정돼서 뿌리는 거지만 하여튼간 자기가 어느 정도 날씨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이제 나중에는 좀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그 시기에는. 예, 그럼 그 시기 가서 교육할 때 좀 다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졸립지에 졸린 시간이보다 지금. 그래서 3시에 3월 달에는 봄비를 주고 전점하고 이렇게 한참 양분을 빨아 들어가서 이제 꽃망울이 꽃눈이 이제 생겨날 때고 4월 달에는 봄순이 커지고 5월 달에는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고.